문혜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문혜란 선생님께서 생방송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선사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오늘 소통마당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제별로 우리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분들께서 2분씩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발표가 다 진행된 이후에 토론자분들끼리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여기 나와 있는 채팅창을 활용하셔가지고, 코멘트 할 것이라든가, 뭐, 아니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학교 운동부 폭력 없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이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뭐 학교 운동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뭐 학생 선수의 인권, 학생 선수의 운동 환경, 그 다음에 학생 선수의 진학 진로 측면, 체육교사의 업무 과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영기 장학사님부터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사님. 음소거 되셨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사 2개부터 소개합니다. 광성중은 축구부 3학년 중 기절놀이 등 폭행 가해 학생들을 남부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했다. 다음 달 16일 날에는 학폭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기후일보에서 발표했고요. 이재용과 이대용 배구 선수는 중학생 시절 동급생 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생명은 지난 2월 자체적으로 두 선수에 대한 무기한 출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겨레 기사 중 발췌본입니다. 위와 같이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 사건 및 사고는 방송 및 신문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부, 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속한 교육청도 담당 장학사가 매뉴얼에 따라 곧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의 폭력 사건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의 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중 제가 경험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클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운동부가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운영의 폐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부는 같은 학교의 선후배 학생 선수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부 지도자는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혼자 계획하고 결정, 운영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학교운동부는 폭력을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개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후 운동할 수 있는 환경,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선수 인원 부족의 해결, 위장 전학 문제의 해결,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회계 집행 및 운영의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들이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운영이 절대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개방성을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영기 장학사님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의 그 중심에는 그 폐쇄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시고, 이 폐쇄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김종우 장학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사님. 예, 서울시교육청 김종우 장학사입니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목표로 학교운동부 선진화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도별 상황에 맞게 공정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시도별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운동부를 관리 감독하고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를 비롯한 전문체육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승자 독식의 성적 지상주의에 기인합니다. 초중고를 거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우선시하고 메달만 딴다면 폭력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도자에게서 선수로, 선배에게서 후배에게로 폭력이 대물림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맞아가며 운동했던 지도자들이 때려가면서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 특히 가해 지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말로만 엄포를 놓았지 실제적인 처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이력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타시도로 이적해서 1, 2년의 공백 이후에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운동판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지도자 역량 교육이나 인식 개선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2018년이 되어서야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 이력을 누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징계 이력은 시도교육청 또 종목별 협회, 대한체육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받은 내용을 1년이 지나서야 학교에서 알게 되는 경우 수두룩하고요. 이러한 걸로 민원들이 아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도자 교육만으로 또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폭력의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가해자 징계 체제를 바르게 세우고 징계 양정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이나 교장, 교감선생 같은 학교 관리자들이 대회 성적보다 학생 선수의 인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줘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협회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오장풍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처벌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학교 안에 있는 외로운 고립된 선 학교 운동부에서 아직까지 이런 문화지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 터진 폭력,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사실 올림픽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을 때가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대중들, 시민들의 의식도 한 단계 성숙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 운동부가 점점 학생 수 감소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학교 운동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이 주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 학교 운동부의 위기, 우리 전문 체육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부의 세판짜기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함께하기를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우 장학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김종우 장학사님의 말씀은 뭐 우리가 항상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승리 제일주의, 이거로 인해서 뭐 일어나는 악순환들, 이 악순환의 그 핵심,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가해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도 한데 전 국민적인 그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서울중마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석동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마초등학교 김석동입니다. 네, 앞선 장학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 폭력 문제는 사실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대로 어떤 제도를 갖다 썼을 경우 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뭐 학교폭력 멈춰 교육이나 뭐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거리두기 교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 운동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가 다 불거지고 있는데 그 폭력 문제에서의 우리의 인식 전환은 가해자 처벌적 중심에서 전반적인 많은 중재자가 아닌 방어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인성교육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한 폭력 문제도 그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해자로 생각되었던 어떤 코치나 학생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당사자들이 자기 이론이 찍혀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상의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게 다른 어떤 학교 폭력 사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실시하고 있는 뭐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어깨동무 프로그램 같이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로 해결책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교육 차원의 이런 교육들이 학교 운동부에도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글로 남겼고요. 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전체적인 풍토, 학부모, 학생 선수, 그리고 코치들까지, 그리고 학교 감독들까지 모두 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다 원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교육, 그리고 그런 활동의 인성 교육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석동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김석동 선생님은 우리 이제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그 폭력도 크게 봐서는 학교 폭력의 일부라고 이제 보셨고요. 이제는 뭐 가해자 처벌 중심의 그런 대처가 아닌 우리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통합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뭐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어깨동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학교 운동부에서도 좀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관련된 가해자뿐만이 아닌 학교폭력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나 이런 그 풍토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인천 중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문혜란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문혜란 선생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문혜란 선생님. 문혜란 선생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됐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중산고등학교 체육교사 문혜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약간 하자면 제가 이 학교 운동부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제가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약 15년 동안 운동선수를 했고, 그리고 25년간 지금 체육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자녀를 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육상부 학생들도 지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비롯해서 각종 비리와 비인권적 문제는 그동안 성과주의라든지 과도한 경쟁 우선주의 국가 주도적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새 이렇게 문제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지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 심장을 뜨겁게 하고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인재가 육성되었고 또 수많은 스포츠인의 희생으로 스포츠의 전반적인 발전과 국가 이바지에 했다는 점도 함께 인지하면서 문제를 논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얘기를 원고에 썼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비인권적인 그런 학교 운동부 문화가 이러한 폭력 사태를 양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고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거의 그런 어떤 기구인 학교체육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학교체육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만 한다면 학교 내에서의 그 폭력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학교의 안전망이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일단 학교의 안에서 학교체육소위원회의 그런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가 재정비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임용 운동부 지도자 임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강력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적인 마인드도 함께 평가의 대상이 돼서 좀 강력한 조건을 가져서 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임용 강화된 임용에 준해서 자격을 좀 부여해서 학교 교육 안에 교육제를 포함되어 행정적, 교육적, 그다음에 지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일선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업무를 좀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교 가망단체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가맹단체는 가맹단체대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운동부 운용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학생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고 바르게 학생들이 실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용 설명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인재는 조기 발굴과 입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 운동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들을 위한 시설, 진로, 복지, 행정적, 교육적인 환경이 구축되어지지 않았고 사회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과 수업에 넣어놓고 주말에만 경기하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명분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스포츠로 진로를 결정한 선수에게 체육협회의 행정적, 교육부의 교육적 배려가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대전제 철학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 생각은 원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춘옥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앞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구지를 지었습니다. 앞서 문혜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선수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또 엘리트 선수들을 또 지도해 보셨고 지금 또 아드님이 지금 인하대학교 최으름 선수라고 아주 유망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부와 관련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문혜란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단은 지금 모든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고 있지만 항상 문제가 되면 학교에 위원회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생긴데 그때만 잠깐 활동을 하고 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체육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운동부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좀 어느 정도 자질이 충분한 지도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그 지역에 있는 가맹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를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네 분 그 토론자분들께서 자유롭게 각자 토론하신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다른 분들이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뭐 코멘트라든가 질의할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순으로 문혜란 선생님께서 뭐 다른 분들한테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장학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기 장학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그런 어떤 학교 운동부의 개방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개방해서 운동부를 체육 인재를 육성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장학사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 운동부의 수준과 스포츠 클럽은 반드시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온도차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과 그리고 체육 인재 육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그 스포츠 학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 지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김종우 장학사님께는 김종우 장학사님의 그런 어떠한 지금 기조 연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장학사님이 주신 원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책 중에 학생 선수 출석 인정 허용 일수 점진적 추소 폐지에서 2014년도엔 영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종목별 특성상 단체 종목 경기 또는 랭킹 포인트를 획득해야 되는 종목 등 다양한 특성이 스포츠마다 존재하고 있고, 대회 기간이 주말로 끝나는 종목은 몇 안 됩니다. 또한 주말에 경기장을 대여해 주는 것도 거의 없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학교 스포츠 인재 육성을 할 의지가 교육부에서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장학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문혜란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학교 운동부 폭력 사태가 운영에 폐쇄성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 클럽의 수준의 차이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 전환을 위해서 2020년 축구, 야구,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지도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결과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비슷하게 도출되었었습니다. 스포츠 클럽 전환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운동부가 지금의 문제점을 벗어나고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려면 이러한 과도기적 어려움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면서 안착시키는 일을 교육청이나 학교나 운동부 단체나 좀 노력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선생님이 제기한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4개의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 클럽으로 존재하고 종목은 모두 축구부입니다. 초등학교 3개이고 고등학교가 1개입니다. 이 클럽은 학생 선수반이랑 심의반을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반은 주로 방과 후 교육활동과 같은 시간대에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학생 선수반을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타 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해당 클럽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 선수반이 기존과 같이 운영되고 타 학교 학생들도 위장 전학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땐 학교 운동선수들의 운동 시간은 약간의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방법은 인천시 교육청의 사례이고요. 이 외에도 경기도, 부산, 경남, 울산 교육청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고 문서로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 좀 줄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희생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김종우 장학사입니다. 문혜란 선생님 질문 잘 들었고요. 그 선수 생활도 하셨고 또 현장에서 25년간 아이들을 체육을 지도하셨고 또 우리 또한 체육 인재 어머니로서 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문혜란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학교 운동부 혁신을 위해 또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데 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좀 경청을 해야 될 전에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제서 혁신위원들은 이제 민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했지만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기재부, 문체부, 여가부 차관,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이렇게 모여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혁신을 위한 이런 권고안을 만든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혁신위원회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겼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가대표 쇼트트랙 감독의 선수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명실상부한 민간화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한체육회가 우리 전문체육과 우리 많은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대표하면서도 그 거버넌스 안에 참여를 못했어요.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대한체육회가 참여했으면 혁신이 권고한 발표 후에 어떤 갈등,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혁신이 권고안이 많이 나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현재 지금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까 문혜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앞으로 대회는 주중대회는 폐지하고 주말과 방학에 초중고 학생 선수 대회는 개최하고 또 출석 인정 허용 일수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서 아이들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는 대전제하에 이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물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돼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대회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겠고요. 또 주말 대회가 하려면 아이들의 어떤 그 주중의 어떤 그런 학습 강도라든지 어떤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학교 운동부 운영 규정을 통해서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운동부 운영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운동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그 매뉴얼이나 그 교육부에 매년 나오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체육진흥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시범적으로 한 4개 종목 만들었는데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에서 절대로 그것을 받아앉지는 않을 거고 축구는 축구, 야구는 야구대로 자신들의 종목별 기득권 유지와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들의 주중대회가 필요하면 주중대회를 개최할 거예요. 문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행하면서 다른 페널티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킹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종목별 협회이기도 하지만 학생 선수 당사자이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이들이 대학이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경기 실적 위주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경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주말 대회가 가능할 정도로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협회가 준비돼야 되고 그에 알맞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선수권 학습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갖고 있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건 교육부와 교육청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선수 학습권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선수가 우리가 이런 편견이 많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 운동하려면 공부 포기해. 결국에는 이 학교 운동부의 앞으로 계속되는 위축이나 학생선수의 감소는 결국에 이런 인식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운동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나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가능하다. 이거 마치 꿈 같은 얘기죠. 우리가 꿈꾸는 스포츠 선진국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소수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시스템도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거죠.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거기서 월등하게 뛰어난 천재적인 특성을 갖고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또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교육부가 마치 2024년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폐지될 것이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문체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이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슈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역할을 맡아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 물어보고 싶은 질의가 좀 많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질의를 한 분한테 한 번 정도만 질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온라인상으로 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요새 보면 댓글 엄청 많이 달잖아요. 댓글 다는데 우리 이 채팅창이 너무 이게 잔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 상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채팅창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의견을 또 제안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면 좀 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김석동 선생님께서 다른 토론자분께 질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앞서 문혜란 선생님의 질문과 거의 일맥상통해서 시간 관계상 저는 이번 질문은 넘어가서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종우 장학사님, 예. 다른 토론자에게 질의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네. 중마초등학교 김석동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 음성으로 되시나? 뭐야? 아니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네. 운동부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운동부 인식 개선이나.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 운동부 지도하시고 체육부장 역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단위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학생 선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성교육을 위해서 실천하신 조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게 사례를 얘기하자고 하려면 좀 복잡하게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자면 전 테니스부를 맡았고요. 반학생 선수 중에서 늦게 시작한 학생이 있었고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걸쳐 있어. 테니스 아시다시피 거의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시작해야지 랭킹에 진입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 학교 운동부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이 아이가 힘들어했던 건 반 구성원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다 가르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는 그때 뮤지컬 활동도 하고 있었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부 선수가 학교 스포츠 클럽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꺼려하셨는데 저는 이제 학급 스포츠 클럽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 아이가 들어가게 하고 근데 운동을 잘하는 아이니까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부 같은 것도 딱 필요한 부분 제가 그 당시 플립러닝을 하고 있었는데 플립러닝으로 좀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반에서도 학급 성적이 계속 1등이었고 되게 상위권이었고 마지막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밝은 아이가 돼갔어요. 학기 초부터.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아이와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저희가 그 일개 한 학급에 교사이고 그다음에 운동부의 감독으로서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운영하고 이 아이가 운동을 할 때 최대한 행복할 수 있게끔 제가 제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잘 보게 해놨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아이들과도 많이 무조건 소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별을 했어요. 이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부모님과 계속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꼭 참여하게 해서 했던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 교직 경력 중에 가장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영기 장학사님. 예, 저는 문혜란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은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학교 운동부 문화가 변해야 한다면 현재의 운동 시간을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운동 시간은 과학적이고 또 전문적인 훈련으로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서 불필요한 운동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종목별로 운동 시간이 딱 몇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준비 운동, 보조 운동, 그 다음에 체력 운동, 본 운동 이것을 한 타임으로 봤을 때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외에 뭐 준비 운동 시간이 있으면 그 정도 더 필요하겠죠. 이 선수들을 위해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전문 체육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보다도 좀 더 줄인다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봤을 때 오후 4시 50분에 운동을 마치면 그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운동부 문화를 바꾸는 게 운동의 시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지도자와 운동부 조직이 한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이런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가 우리 세 가지 주제 다 토론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플로어에 있는 질문은 나중에 한데 모아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누녀멀 시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뭐 뉴노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이걸 또 헤쳐나가는 여러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고 순서에 따라서 인천교육청의 정영기 장학사님부터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교사가 경험하지 못한 생소하고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체육교육팀에 있으면서 비대면 체육 수업을 위한 자료, 사이트 안내, 연수, 운영지원단 조직, 우수 사례 발굴 및 안내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학교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형식적인 면이 좀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할 때 바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우수 사례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면 그게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였습니다.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그 공동 연구나 실천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의 상호 성장 및 교육 과정을 내실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과 상호 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체의 연대 강화, 학교 자체 활성화, 다양한 연구 의제의 발굴 및 시초를 통한 그러한 교육적 가치 실현의 목적을 갖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교사 연구 모임입니다. 2021년 우리 교육청은 체육과 관련해서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진로교육을 주제로 하는 2개 공동체를 제외하고 9개의 공동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체육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 중에 대표적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에듀테크 체육교사 연구회를 소개해보면 이 연구회는 비대면 체육 수업을 위해서 상호 공개 수업을 하고요. 블렌디드 체육 수업 자율 연수 진행, 연구회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모임 개설 및 운영, 타 연구회와의 교류를 통한 체육 수업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하게 연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체육교사들이 참여하여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동네에 나간다면 이런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대안이 곧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기 장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하지 않고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김종우 장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유노멀 시대 이제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노멀 시대 학교 체육의 도전에 대해 작년과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학자료 개발팀을 구성해서요. 초등학교는 동영상으로, 또 중고등학교는 이북으로 이런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나 또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바로 즉각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또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체육 수업 외에 신체 활동이 위축이 많이 돼서 과체중 비만 학생이 증가하고 또 기초 체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팝스도 측정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홈 트레이닝 영상을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고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데 둘 다 한 15kg 이상씩 살이 찐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같이 줄넘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살이 빠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만 있고 또 방에만 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비만과 저체력 문제를 2학기부터는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농구 선수 출신인 현주엽 선수의 가족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흔쾌히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셨는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공익 광고도 교육청 이름으로 제작해서 공영방송에 이제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 4차례 걸쳐서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7월 달에 갑작스럽게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전면 등교하다가 갑자기 이제 등교를 못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런 체력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유튜브에 10차례에 걸쳐서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지금 다른 불구하고 저희가 6월부터 준비해서 7월 초에 4차
대유행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여론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 수영 교육을 실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좀 두렵기도 했었지만 이런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한번 신청을 받아봤는데 두 학교가 신청을 해주셨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동의를 해서 실제로 학교에 이동식 생존 수영장을 설치해서 수영 교육을 2주 목표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 단계가 상향이 되면서 한 열흘 정도 한 7일 정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2학기 전면 등교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면 등교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만큼 학습 결손, 체력 결손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합니다. 이런 체육 활동의 부재가 신체 건강 문제에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업 등의 어떤 부재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고요. 앞으로 2학기 수업은 저강도 신체활동, 비접촉형 신체활동, 자기주도적 신체활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체육 수업, 또는 소집단으로 협동을 배울 수 있는 수행과제 등으로 교사들의 지금처럼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런 선생님들의 어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들을 따라가려는 노력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록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종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석동 중마초등학교 선생님 발표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모도 교사 입장에서의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은 뭐 첫째도 수업이고 둘째도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 수업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런 팬데믹 상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과 힌트를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 22만 명의 선생님들에게 나이스 시스템에서 질문을 했는데 향후에도 원격 수업을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거 4차 유행이 터지기 전이에요. 2020년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76%에 해당하는 교사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는 사실 과제만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 중심의 과제형 수업인 거죠. 과제를 주면은 아이들이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육적인 본질이 결국은 소통과 쌍방향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줌으로 전환이 다 됐고 쌍방향으로 수업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런 쌍방향 수업에서 가장 힘든 교과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초등에 있으니까 다양한 과목을 하는데 사실 다른 과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체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신체 활동인데 어떻게 쌍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종우 장학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쌍방향 수업을 신체 활동, 그러니까 체육에서 불변의 요소인 이 신체 활동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바로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걷기, 말씀하셨듯이 홈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쌍방향 수업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육 과정을 다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경쟁 요소 그리고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을 모두 다 쌍방향으로 할 수 있기는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계속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신체 활동, 그러니까 걷기, 던지기, 뛰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가지고 학생과 소통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창의성도 기르고 메타인지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사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가져야지 이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쌍방향 수업에서도 체육이 충분히 아이들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많은 약간의 제약과 그리고 교육과정상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지 못하는 쌍방향의 그런 문제, 환경적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개선점을 조금 더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문혜란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중심의 뉴 노멀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체육 활동, 그리고 내가 라이프 스킬로 스포츠 활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팬데믹 그 상황을 겪으면서 들었던 느낌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블렌디드 수업과 관련된 그 연구에 다 관련돼서는 앞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육과정 재구성의 유연함과 더불어 평가의 유연함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율체육이 다양한 방안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 스스로 체육활동을 계획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좀 유연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온라인 수업 안에서 평가는 수업 안에서만 이루어진 평가만 인정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스포츠로 활동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전면 등공화 된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가 돼서 일상과 연계된 체육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축구 농구장으로 운동장이 재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학생들의 전유물로 해서 여학생들은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둘레길, 언제 어디서든지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장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어떤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구성돼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체육 진로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을 융합 수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체육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끔,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진로 교육과 함께 융합 체육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홈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움직임은 온라인 수업 중에 확대는 됐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본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획하고 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존 수영과 관련돼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생존 수영을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생존 수영의 추점을 수영을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전개돼서 교육적 낭비가 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뉴 노멀 시대를 바라봤을 때 항상 교육은 사회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회에 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사회 변화되는 적응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교육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혜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을 조금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이번 질의는 두 분한테만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못 해주신 중마초등학교의 김석동 선생님부터 먼저 질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정영기 장학사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사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효과나 중요성은 뉴노멀 시대 이전부터 꾸준히 주목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데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약간 쑥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대중화나 효과를 현장에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교육청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는 전국적으로 상황으로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그 활성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해당 체육교육팀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청에서 공부 과정에서부터 체육을 담당하는 팀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특히나 미리미리 관심 있는 교사들이나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잘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참여해보니 담당 장학사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좀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위학교 교사들하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다 보니까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교육 한마당과 같이 1년 동안 연구한 활동을 각 지역에서 체육교사 한마당을 개최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행사에는 일반 체육교사, 신규 체육교사 등을 초청해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결과물을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하는 자연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런 자리를 한번 인천에서도 마련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김종호 장사님 질의 하나 하시겠어요? 네. 예, 문혜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적인 역량 증진과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교과 연구회나 이제 교환학습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열정 있고 긍정적인 동료 교사를 만나서 함께 교육 인생의 동반자로서 동행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15년 전에 후배 교사들하고 자생적인 모임인데 체육 ICT 연구회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ICT를 후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또 수업 자료로 만들고 각자 수업 사례를 공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인천체육교사 모임을 통해서 전체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변화하는 체육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랬던 점이 대단히 많이 보람되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다가 보니 그런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회비를 걷고 뭐 이러는 것들이 좀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했는데 좀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자율성을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옵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공모를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어떤 교육청에서 하는 전문적 공동체 그런 지원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너무나 강제적인 그런 옵션을 많이 주지 말고 좀 선생님들한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청에서의 그런 지원이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혜란 선생님 그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뉴노멀 시대의 학교 체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걸 극복하고자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서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체육교육의 외연이 더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노멀 시대와 관련된 학교 체육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 뉴노멀 시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의 정영기 장학사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도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올해를 지나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계속 또 2주 연장되었고요.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좀 제안을 해보면요. 첫째, 대면 학교 스포츠 클럽의 종목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기존 경쟁 위주 학생의 접촉이 많은 종목에서 학생 간 접촉이 적은 경기 위주의 종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 클럽의 종목의 추가, 경기 방식 및 규칙 등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초 초등학교에서는 저글링이라는 종목을 스포츠 클럽에 추가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종목에 대한 다양함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도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온라인 스포츠 클럽 리그전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구축해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간적이나 장소적 제한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스포츠 클럽 리그를 전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 이런 학교 스포츠 리그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지역 거점에 많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리그에서 작은 단위 인근 학교 또는 뭐 어떤 섬 단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회 자체를 좀 규모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학교별 스포츠 클럽 관련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다양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그들이 참여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좀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문화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기 장학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김종호 장학사님 다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를 개최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학생 온라인 스포츠 한마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가 많게는 5만, 적게는 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종목이었는데 온라인 방식이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스포츠에 목말라 있는지 올해 10,000명 이상, 작년보다 10,000명 이상 증가한 참여 인원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올해 온라인 스포츠 한마당 모두 20종목이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명이 참가하는 종목들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2명이 뭐 2, 3개 조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또 참여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을 배울 수 있도록 좀 발전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특히 저희는 초등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 협회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20시간에서 많게는 40시간까지 체육 수업 시간이나 학교 스포츠 클럽 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소규모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1학기에는 농구, 배구, 핸드볼 협회, 2학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축구와 럭비까지 해서 올해는 5개 종목의 전문 스포츠 지도자가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초등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중마초등학교 김석동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노모 시대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을 일단 토론 주제로 생각했을 때 제일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탄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려했던 것은 이제 너무 잘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사례가 제도화되거나 그것이 마치 이제 정답인 것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그것이 스포츠 클럽은 이렇게
온라인 스포츠 클럽은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혹시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공감했던 지금 이승배 선생님, 이승배 부장님이나 문혜란 부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뭔가 이제 스포츠 클럽을 할 때 예산을 받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해산을 받는 순간에 이제 우리 교사들, 운영하는 교사들이 목을 죄는 것이 바로 이런 행정 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 처리나 해야만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활성화를 조금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교사는 한정적이고 네, 종목은 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초등에서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방법처럼 다양한 뭐 저글링이라든지 다양한 신체 활동 그 어떤 것이라도 네,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동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문혜란 선생님,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앞서 장학사님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저 다 해주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뉴 노멀 시대가 되더라도 학교 스포츠 클럽이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스포츠 클럽 활동을 즐기고 그리고 뉴 노멀 시대에 스포츠 기술을 하나의 삶의 기술로 본인이 역량을 갖추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우리가 학교에서 연마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년 동안, 한 18년 전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 도입이 되고 활성화가 됐는데 정말로 학교 체육 활동에 활동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런 어떤 활성화에 우리 체육 교사들이 헌신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점도 있지만 체육 선생님들이 만능 스포츠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스포츠 클럽 활동을 이제 축적이 되어서 현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스포츠 기술과 전략을 기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수준에까지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의 수준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종목별 연수가 좀 더 지원이 돼야 되겠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춘다고 한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말 부러운 정책을 말씀을 지원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맹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전문인이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교육청 차원에서 좀 구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영기 장학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는 체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어떠한 지역사회의 그런 협력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전문적 스포츠 종목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시스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경기를 매칭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의 스포츠 클럽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진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와 또 일상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즐겨서 뉴 노멀 시대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스포츠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혜란 선생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 사이에서의 질의응답을 좀 받겠는데요. 또 마찬가지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 정도만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천시 교육청의 정영기 장학생님 뭐 질의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김석동 선생님의 열정적인 교사 참여 및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쳐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현장 교사로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근데 좀 개인적인 것이어서 모두 다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사실 학교 스포츠 클럽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한동안 저를 이렇게 움직였던 건 도대체 무엇일까 원동력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학생들이 되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못했던,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못했던 뭐 다른 학교 간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되게 즐겁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지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치고 상처받았던 부분들은 이제 이거 역시 경쟁이고 이거 역시 뭔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 학교 간의 경쟁이 우리 학교 간의 협력을 이끌지만 다른 학교 간의 경쟁이 되고, 근데 그 경쟁이 마치 아이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 간의 선생님들 감독님들의 간의 또 경쟁이 또 되면서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너무 승패를 연연하지 않는 다른 다양한 종목들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이런 리그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 클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경험이 더 쌓이니까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겼을 때 바로 그냥 제 업무가 아닌데도 제가 스포츠 클럽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노하우가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암묵지가 이런 형식지로 조금씩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학교 스포츠 한마당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어떤 행사보다 더 필요한 건 이런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내가 바로바로 뭐 이런 거 업무 문서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인디스쿨이나 다른 이런 사이트처럼 바로 이렇게 내 사례를 꼭 완성된 어떤 이렇게 난 너무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짧게나마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그런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사회자님, 제가 이야기를 네네. 하고 싶은데, 제가 마무리 겸 끝까지 엮이면서 하는데, 학생은 놀기 위해서,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50대 되어서 이 음악에 접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접한 거는 제가 50대 되어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누구보다도 빨리 깨우치고 깨우치다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체육을 제가 초등학교 교사의 경력은 만 37년하고 6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체육을 만 7년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느낀 거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50대에 아까 이 학회에서 말씀하신 기초 베이직 교육, 기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체육에서 기초 교육 그 하나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서와 교과서를 뚫어지라 보면서 연구하고 쉽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제 온 열정을 다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 떠드는 말이 10대는 공을 주고 같이 아이들과 노는데 저같이 60대 교사들은 공을 주고 안아 놀아라,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고정감. 저는 항상 이 학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도 안 놓치고 제가 듣는 이유가 항상 제 살아가는데 기를 주답니다. 제한테의 정신적인 기를 주고 살아가는데 덤불과 같은 느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학교에 7시에 왔습니다. 7시부터 이때까지 앉아 있는데
저도 대단하다 느끼지만은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에 따르는 내 마음속에 이 자신감과 이 내가 학생들을 또 좀 더 쉽고 좀 더 유쾌하고 행복한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하루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저기 동성초등학교의 김진숙 선생님 맞으시죠? 저희보다 대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뭐 행사나 학회 활동에 정말 참여하시면서 좋은 길을 많이 받으시고 그 길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가서 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준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선배님의 이러한 노력들이 저희들이 또 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플로어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질문이 나온 관계로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한 분 정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이승배 선생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승배 선생님의 질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배 선생님 소리 켜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수초의 교사 이승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런 내용들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주셨던 좋은 의견들 또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 참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게 학교 현장과 학교 체육 정책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매개체 또 촉매제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그런 시점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뭐 우리 오늘 뭐 이렇게 발제자 선생님들이나 누구든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배 선생님께서 지금 그 개발이 뭐 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과정이 이제 우리 학교 체육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대단하죠.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우리가 좀 더 학교 체육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네 분 토론자 중에서 어떤 분 대답 가능하실까요?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중간초등학교 장학 선생님. 네. 선생님들 그리고 네. 제가 네네네네.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을 담겨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을 덜어내야 될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담겨야 된다, 어떤 부분은 덜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부도 약간 부족한 상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기본 기능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아까 선배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승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기초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기초가 부족한 상태로 올라가진 않는 건가. 그리고 다들 뭐 영어, 수학 이런 것에 대한 학력 부진은 굉장히 민감하면서 이 체육에 대한 부진은 되게 민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초등은 기초적인 부분, 기초적으로 앞으로 평생 교육을 해 나가야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두에 유정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습관화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뭐 정말로 애들이 던지고 받기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을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초등에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답변이. 저도 한 네. 가지만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성준 박사님. 네, 경인교대 고문수 교수님께서 네, 또 안녕하세요. 또, 네네. 저는 또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분과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금방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승배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잠깐 홍보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올 하반기 12월 10날쯤 될
거예요. 둘째 주에 한국스포츠교육학회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데 주제가 저희 지금 학술분과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있다가 그래서 교육과정 2022년도 하반기에 이제 고시가 될 건데요. 그래서 1년 전에 저희가 최근 5월 달까지 진행되어 있는 1차 연구하고 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가 12월 둘째 주에 지금 진행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략적인 내용은 2022 체육과 교육과정 초, 중 등의 성격하고 대영역 그리고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서 하반기에 저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꼭 메일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오늘의 내용들이 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교육과정 관련해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에서 12월 둘째 주에 관련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거기에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예상에는 오늘 그 채팅창이 되게 뜨거울 거라고 그 예상을 했었는데 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 채팅창에 올라온 그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것들은 나중에 좀 그 우리 본부에서 좀 정리를 해서 해당 토론자에게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우 무덥고 어수선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한 논의가 부단한 체육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토론자분들을 비롯한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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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